저희 ITX 마케팅은 인카 금융 서비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병원 라운지 영업에 도전하실 성실한 FC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시나요? 뭔가 획기적인 영업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병원 라운지 영업은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 고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만 했었고 병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영업 환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병원 라운지는 형태, 방식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라운지입니다. 병원과 직접 제휴하고 건강검진 대상자와 먼저 대면하고 AI 질병 예측과 건강검진 컨설팅을 연계해서 영업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병원 라운지인 것입니다. 당사 병원 라운지의 브랜드 이름은 헬프인으로 병원 안내데스크처럼 꾸미고 건강검진 고객을 먼저 대면하여 건강검진 전 문진표 작성과 함께 상담이 진행되도록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측 서비스를 통한 적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고객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상담이 진행되는 방식이라 FC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병원 라운지를 제공해주고 라운지 노하우까지 교육하기에 병원 DB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 설계, 질병 예측 서비스, 보험금 청구, 보험 상담 및 비교, 리모델링까지 저희 헬프인 라운지에서 획기적인 영업을 경험해보세요. 당사와 제휴된 병원 수가 한정되어 있어 영업 인원을 많이 모시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현재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굴 ITX 마케팅의 신개념 병원 라운지를 소개합니다. 기존 병원 라운지와는 차별화된 헬프인 라운지. 병원의 건강검진 내방 고객에게 AI 질병 예측 분석을 통해 필요한 건강검진을 추천해주고 건강검진 후에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질병 예측 리포트와 보장 분석을 통해 필요한 보험을 컨설팅해주고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줍니다. 오늘이 그렇게 덥다가 아침에 쌀쌀해져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 비가 내리는 이 날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용해 나갈지, 또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DB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원천도 모르는 DB들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 DB를 받아서 우리가 하더라도 성과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DB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영업의 툴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하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한 고객의 DB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더 다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험금 청구 센터 보면 끝나고 나서 그냥 잠깐 들려서 보험금 청구해 주시죠. 혹시 뭐 보험 얘기하면 됐어요 하고 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좀 밀려나는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였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모델은 병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병원에서 오히려 협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이 성과 사례 발표를 진행하실 텐데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쉽게 풀리고 무조건 되는 그런 만능 약효약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만 이 성과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한 궁금한 것들 모든 걸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와 자신감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설명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헬프인 라운지라고 하는 우리 그 병원 인하우스에 대한 브랜드예요. 헬프인 라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우리 건강검진과 지금 나와드렸었죠. 이걸로 질병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제가 시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권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검진권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옛날에도 검진권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고객들한테 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고 끝나죠. 그냥 계약하신 분한테 그냥 야 이거 좀 싸게 할 수 있대 한번 써봐 하고 이제 그 끝이에요. 그렇게 좋은 툴을 가지고 그냥 손쉽게 이게 소비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좀 영업과 좀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검증권을 활용하는 이제 영업 프로세스일 거고, 이런 저희 툴을 가지고 또 DB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DB로 만드는 건강 컨설팅 DB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안배는 해드렸지만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보내고 나서 10분 휴식하고 저희 충주본부의 최진영 본부장님 오셔서 실제로 지금 헬프앤 라운지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게 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옛날에 그런 개청 영업이든 체계적인 개청 영업이든 지인 소개 영업을 하든 이 고객 계약 관리를 통해 다시 또한 신계약을 받든 또는 유료 커미션 DB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든 지금 현재는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속된 말 뭐가 탔다고 그래요? 때가 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너의 증권을 보여줘, 내가 잘 보장 컨설팅을 해줄게 라고 하면 고객이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그래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나요? 맞습니다. 그래 그럼 나의 허점을 찾아서 너가 이 계약을 다 깨고 새롭게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고객들도 이제는 캐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는 광고, DB 광고든 무슨 우리가 하는 것들 광고든 너무 이제 고객들한테는 너무 이제 또 이거 뻔해 보험이야. 그러니까 니즈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고객들에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계약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DB로 하든 아니면 비계약들한테 전화를 돌리든 이렇게 계약이 나오기가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DB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짜 3, 4년 전만 해도 뭐예요?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에 DB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렇죠? 거의 15만원, 16만원의 홈쇼핑 DB를 사면 그나마 잘 됐어요. 또 방송 출연해서 방송 DB를 또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됐어요. 근데 금소법이 되면서 DB 원천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ARS로 와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실손보험입니다.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고객들은 너무 많이 피로도를 느낀다는 거죠. 원천을 알 수 없고 제일 큰 건 뭐냐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 현재 DB 쪽은 이런 거죠. 원천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제 줄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물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는 많죠. 나 옛날에 DB로 그래도 한 달 100만 원 이상 마감을 했어. DB를 사야 되는데 DB 업체들은 중구난방은 있어요. 근데 원천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뭐예요? 생산이 안 되니까 DBP는 계속 올라가요. 효율은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집만 하는 DB 업체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요. 근데 원천이 어디냐 보면 우리는 GS 홈쇼핑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GS 칼텍스가 어쩌고. 근데 보면 다 매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건 뭐예요? 금속법상에서 제3자 동의가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인들 했다고 얘기를 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어쨌든 효율과 연관이 될 거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고 금속법 위반이 되면 금전적인 또 우리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 크죠. 개인은 이제 5천만 원 그냥 이제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DB 쪽도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만 병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GA에 특화된 총괄 사업부든 어떤 본부든 DB 병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병원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들어가면 제가 떳떳하게 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병원 쪽에다. 두 번째는 뭐예요? 대부분 어떤 데를 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회사들은 잘 운영하는 인하우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인하우스 보면 FC님들이 팀장님들이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영업할 시간이 없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럼 그게 영업처를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영업할 시간 거기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 영업 시간이 없다고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앉아봤자 하루에 한두 명밖에 청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야 싫다라는 거죠. 그냥 내 영업하는 게 훨씬 더 계약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처음 병원 제휴할 때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환자 고객분들 편하게 보험 청구도 해주고 병원에 이익을 줄 겁니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대표진 우리 팀장님들이 하나 둘씩 안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제휴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대표진 자체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입점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죠. 보면 이제 뭐 키오스크를 쓰고 있는 데들은 병원에서 또 돈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키오스크 임대 비용도 또 내야 되고 렌탈 비용도 되고 그걸 이제 뭐 들어가는 어떤 데를 보면 팀장님들이 나와서 내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도에 이제 라운지에 철수하게 되면 병역과의 신뢰,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또 다른 지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병원 입장에 또 그래 들어와서 열심히 우리 병원을 도와줘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야 전에도 왔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 신뢰가 깨져버리더라.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려고 좀 시작하고 있는 헬핑이라는지는 수동적으로 그냥 보험 청구만 우리가 대행을 해줄게. 앉아서 뭐 키오스크 세워놓고 오세요 저희가 편하게 청구해드립니다.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프인 라운지라고 했습니다. 저희 브랜드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헬프인 라운지고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당연히 이 부분은 기존의 우리 인하우스 병원 쪽에 이제 제휴되어 있는 인하우스에서도 충분히 하는 역할들이죠. 보험은 청구 대행해 줄 거고 고객이 이거 보험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상담해 줄 거고 기본적인 업무예요 이거는. 자 그거에 더불어서 뭐냐면 우리는 건강검진센터를 주로 할 겁니다. 물론 외래 쪽도 하겠지만 가장 중심이 될 거는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진센터에 고객이 검진을 받으러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면 저희 쪽으로 안내가 돼서 저희 쪽에서 그러면 문진표 작성하시고 문진표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들어서 질병 예측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질병 예측을 왜 하냐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검진 설계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 고객은 공단검진 받으러 온 거잖아요. 물론 돈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나라에서 이번에 공단검진 대상이라고 하니까 받으러 와요. 근데 뭐뭐 받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럼 여기서는 질병 예측을 통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어떤 질환이 이제 발생할 건지를 예측을 한 걸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검진은 그러면 지금 이쪽에 지금 위험도가 높아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이런 검진을 받으시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면은 비싼데 저희 쪽을 통하면 할인된 수가 적용된 비급여로 해서 저렴하게 받게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설계를 해드리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병원만 좋은 거죠. 그럼 저희는 뭐예요? 질병 예측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장이 돼 있는지를 당연히 점검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검진이 끝나면 그냥 저희가 끝난 게 아니죠.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검진 리포트가. 그러면 고객님 전화해가지고 질병 예측 리포트, 보장 분석한 거, 컨설팅한 거, 그리고 검진 리포트를 가지고 나서 고객한테 직접 공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영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헬펜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겠습니다. 자, 헬펜 라운지는 당연히 검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외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쪽은 지금 빠져 있지만 어쨌든 검진 센터가 정형외과 가장 많죠. 자, 이런 데들은 다 우리 헬펜 라운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저희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병영제휴는 다 지금 책임져지고 제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아까 기존에 우리 라운지 인하우스랑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병원 눈치 보면서 보험금 오더를 왜 청구하러 한 명도 안 오지? 아쉬운 우리가 내 영업할 거야. 이게 아니라 바빠요. 아침부터 검진센터에 검진받으러 오는 사람들 해서 질병 예측 입력해주고 안내해드려야 되고 그거 가지고 오후에는 본인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본인 영업하면서 그 리포트 나온 고객들 또 만나러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윈윈하면서 병원에도 매출을 훨씬 더 높아지면서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치 보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모델 예시인데 헬프인 로고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아직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이미지 커지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식별 좀 하기 위해서 자켓 정도를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남자분들, 뭐 여성분들에서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남성분들은 이제 높은 네이비, 여성분들은 뭐 핑크? 그래요? 우리 딸도 핑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핑크를 이렇게 좋아하더니만 이제 초등학교 9학년 올라간다고 이제 핑크를 싫어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켓식으로 해서 헬프인에서 우리는 여기서 검진센터에 이제 코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보험까지도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켓 이제 이거는 이제 의상 가보니까 이건 약간 그런 거 같고 약간 자켓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켓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의사처럼 아니야? 괜히 사기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헬프인 코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보험금 청구 센터 뭐 이런 인하우스는 그냥 앉아있다가 편말 계단 하나 세워놓고 아씨 왜 청구하러 안 오지? 키로스크 이거 눌러주는 건 제가 눌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건강을 받으러 오시는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제표 작성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미리 이제 온라인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현장에 하시는 분들 쓰시면서 그 문진표에 저희 질병예측 관련된 문항을 같이 첨부해 드릴 거예요. 같이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질병예측이 바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거고 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지금 공정이 나왔는데 이게 공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다 당연히 해드릴 거고 그렇죠? 그건 기존에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영양소나 영양제 나한테 맞는 그 질병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영양제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보험 쪽으로는 나 진단 혹시 나왔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 당연히 증권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보험 원수사에 그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당연히 보장 분석해가지고 어느 어떤 거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이전에 한다면 나 검진 받으러 왔는데 혹시 나오면 받을 수 있을까? 뭐를 받을 수 있을까? 사전에 할 수도 있겠죠.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고 검진 전에 할 수도 있고 검진 후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바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헬프인 라운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프로세스를 볼게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검진센터, 병원에 있는 검진센터를 가시면 저희가 이제 입점에 있는 검진센터를 딱 예약해서 오시면 저희 쪽으로 안내가 될 거예요. 헬프앤 라운지 저희 가서 용림표 작성을 하세요. 저희는 아까 보셨듯이 용림표와 질병예측 신청서를 같이 작성을 할 거예요.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유가 있어요. 하고 질병예측 수기로 입력을, 이게 원래 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수기 입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 또 이제 검진 프로그램 보기라고 있어요. 검진 설계하는 시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백지 설계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떤 보장이 있는지,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질병예측 항목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 보기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이거 했을 때 위험 이상 나오는 항목들이 몇 가지이고 여기에 따른 의료비는 얼마큼이 들어가고 이거를 그럼 이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설명은 보기가 뭐예요? 나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이거를 돌려봤더니 박람왕의 위험도가 높더라. 그럼 뭘 찍어야 돼요? 상복부 초음파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진에 상복부 초음파가 없어요. 일반 건강검진에는 고객님 그러면 그거 하나 CT도 있지만 그래도 초음파라도 충분히 검사가 나올 수 있으니 상복부 초음파 하나 추가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너의 질병 예측을 해보니까 박람왕의 위험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그냥 하면 비싼데 제가 좀 더 할인된 수가로 해드릴게요. 그럼 온 김에 한번 체크하면은 병원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공단 검진하면 그냥 공단에서 그냥 그거에 따른 수가만 줄 거잖아요. 병원에다 줄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비급여 수가가 더 들어간 거죠. 병원 입장에서. 그럼 이익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한다고 해서? 우리는 10만 원 이상을 더 매출을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튼튼히 할 수 있고 우리는 공단 검진을 좀 더 추가된 검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고객한테 그래도 좀 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건강검진 진행을 할 거고 거기서 저희는 뭐예요? 하면서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상담할 때 뭘 해야 돼요? 원수사에 그러니까 물론 OK마이 보험이라든가 많은 이제 보장내역 컨설팅하는 앱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거 많이 쓰세요? OK마이 보험이라든가 잘 안 써요. 어디 거 많이 쓰세요? 메리츠나 하나선보 이지보장 분석이라든가 메리츠 거 많이 쓰세요. 원사 그냥 하나 LMS를 받으시든 하나 그러면 용지 그냥 출력하셔서 설계동에서 하나 받으시든 문자나 보내서 한번 동의 한번 받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검진 받고 그러면 리포트 우리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리포트 나오려면 몇 주 정도 걸려요? 길면 2주. 고객님 나왔어요. 전화 한번 오잖아요. 방문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화로 결과를 안내를 해줍니다. 의사가.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야 될 거고 LMS 우리 설계동이 받은 LMS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보장 내역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자 여기서 수기로 했었지만 정확하게 질병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고객이 자기의 수치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나왔으니까 정확한 검진 결과 나온 거죠. 질병 예측을 한 번 더 돌려요. 질병 예측을 한 번 돌리면 정확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보장 내역한 거 보험금 혹시 받을 거 있는지 한번 봐주는 거 당연히 이 단계는 그 전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꼭 이 프로세스가 딱 이 순서가 딱 지켜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앞으로 검진 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검진 시행 후에 리포트들을 다 취합을 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하고 만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객님이 다시 건강검진에 대한 뭐 결과를 들으러 오겠다고 하면 그때 만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고객님 나온 결과가 나왔는데 가서 질병 예측된 거하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 그럼 뭐예요? 요 앞에 따는 거의 대부분 오전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건강검진 오후에 가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아침에 가요. 내시경 때문에 가는 경우도 대부분 아침에 가요. 아침은 거의 이런 플로우가 진행이 될 거고, 오후에는 나온 것들 가지고 이제 고객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전에 바쁘게 한번 한 타임 하고, 오후에는 거의 고객 만나서 이제 상향이 이루어지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부분 하시게 되면서 이런 거예요. 추가 검사를 안내해주고 국가 공단 검진을 하나라도 또 추가를 해줘서 고객한테 좀 건강 관리할 수 있게끔 코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 입장에는 그럴 거고,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어쨌든 계약 체결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번거로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TV 얼마 사가지고 옛날처럼 10개 사서 3시비 걸려서 한 가족을 다 보장문서 깨줘서 100만 원 계약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면 뭘 높이기 위해서? 계약 체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뭐 10만 원짜리 DB인데 ARS DB 사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싫다 그러면 기존처럼 ARS 뭐 술비 뭐 여론조사입니다. 10만 원짜리 하셔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처럼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했고 훨씬 더 계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한 거를 가장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겁니다. 검진 전, 검진 후, 그렇죠? 그 전에 뭐 어차피 수납하면서 저희 쪽 창구로 와서 실비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결과 나온 이후로는 당연히 혹시 뭐가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수월할 거고, 그렇죠? 질병 예측 결과를 통해서 당연히 상담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병원에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들어와 있는 외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병원에서 검진에 대해서 알려주는 직원 코디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예측 프로그램하고 컨설팅부 검진 설계를 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단 검진만 받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북을 통해서 비급여 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당연히 고객한테 필요한 것들을 북을 통해서 취약한 질환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하자. 근데 그거를 정상가가 아닌 저희를 통해서는 할인된 수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 병원 홈페이지 가면 비급여 수가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할인된 걸로 적용시켜주겠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공단 검진만 받을 때는 어쨌든 공단에서 그거에 대한 수당을 받을 건데 평균적으로 하나의 검사만 받아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 보기에 대해서. 그럼 병원의 입장에서 한 명의 건강검진을 받는데 10만 원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보통 한 명만 오진 않잖아요, 병원에. 그렇죠? 보통 오전에만 거기서 한 4, 50명은 올 거니까 그 중에 한 30%만 체결이 돼도 그리고 업셀링 또는 추가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명만 되더라도 얼마예요? 200만 원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떤 분 계속 이래요. 병원만 좋지 나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납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당연히 매출이 되기 때문에 병원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저희를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지, 야, 너 이거 들어왔으니까 너 얼마 내? 이렇게 하겠어요? 한 달이면 5천만 원 이상을 저희가 벌어다 주는데, 너 여기 입점하려면 너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 이렇게 하겠어요?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아니라는 얘기겠죠.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이 좀 활성화되는 데 들어가면 혼자서 들어가시기는 힘들 거예요. 보통 한 3명에서 많으면 4명까지도 오전에는 쫙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런 질병예측 신청서 작성하고 뭐 약간 설명이 들어가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자, 4명이 들어가더라도 하루에 20명, 25일이면 500명 이상을 터치할 수가 있을 거고, 4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명당 그래도 한 달에 120명 이상은 터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DBP로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월 120건이죠. 10만 원만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그럼 병원 라운지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건강검진 통해서 플로를 타시고, 오후에는 당연히 상담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상담 1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당연히 계약 체결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헬프인 라운지의 비전은 뭐냐면,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 건강검진 기관이라고 선정되어 있는 데가 거의 250개가 넘어요. 나라에서는 여기는 우수 검진 기관이네 이렇게 해준 데가, 여기를 제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면 당연히 저희도 인력이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100개 기준 한 라운드에 아까 말씀드린 3명 내지 4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400명 이상 설계자가 추가로 유치해야 될 거고,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고객 연간 9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프인 라운지라는 거를 완전히 우리가 인하우스 하는 주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 쪽으로 다 완전히 프로세스화 시켜서 브랜드화 시킬 거예요. 다른 주에서도 혹시 야 너네 걸로 우리 들어가려면 들어와 이렇게 해서 저희 열어줄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을 받고. 네. 그런 거죠.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충주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당연히 이런 것들 이제 헬픈 라운지 창구에 이제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본부장님이 들어가는 날이다 그러면 이 본부장님 사진을 넣는 거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사진 바꿔서 똑같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비치해 놓고 원목과든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한 3-4개씩 비치를 해가지고 그 사진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당번인 날만 교체해서 이제 넣어서 이제 하는 거죠. 300만 원 못 받는데 저도 중에 쓰는데 20만 원 받았거든요. 하나 선보에 1호 정수는 300만 원 어딘가요? 여러 번 부상을 한 것 같은데 좀 가면 100만 원으로 고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넬로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제작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